어이 우야어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는 암수육자법의 응용함에 있어서 오행의 치수법, 이제 역사 속의 치수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치수라는 것은 물을 다스린다. 물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생목의 관계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토극수, 흙으로 뚝을 막든가 뭐 제방을 쌓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이게 말하는 금생수의 상황으로 이제 이 돌로 이제 이용해서 또 제방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제 물 그러면은 과학이 발달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재질들이 나와서 참 그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그 제방을 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뭐 한 2,500년, 3,000년 전에 그 역사를 보면은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쓸려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치수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그 역대 왕조들의 그 말하자면 치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많이 이제 보편화된 어떤 그 상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참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힘없는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위에 모시는 상국, 윗대의 나라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네, 중국의 역사 속에서의 그 치수의 방법을 내가 이제 좀 말을 할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이 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역사 속으로 하면은 그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태평성대의 그 시기가 요순 임금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요순 시대에는 참 아주 큰 재난도 없고 나라에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도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보면은 그 요 임금 때에 9년에 걸쳐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큰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뭐 참 뭐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왔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9년에 걸쳐서 대홍수가 막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뭔가의 일들을 제대로 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줄 몰라서, 당신은 몰라서 참 이 중국 그 사람들이 그 상국인 우리 그 배달족들의 그 왕에게 이제 말을 부탁을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얼마만큼의 그 참 이 홍수가 크게 났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서 그러면 그 사마천의 사기를 가장 참 꼽고 있죠. 많은 부분이 자기들이 뜯어 고치고 참 자기들 편리하게 그냥 한 책이죠. 왜냐하면 뭐 자기들 나라 역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는 이제 본류의 역사를 쓰고 지방의 나라는 옆에다 이제 조금 기타, 우리로 말하면 기타 사항으로 좀 해서 넣어 적히니 하는데,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에서도 당시의 물난리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기록을 그대로 한번 보면, 사기여, 넘실대는 홍수는 넓은 땅을 뒤엎고 물은 산을 잠기게 하며 언덕으로 오르는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얼마만큼의 그 물이 그냥 막, 홍수가 그냥 범람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임금이 백성들이 이제 한탄을 하고 참 자기가 그 왕권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까지의 그 상황이 이르니까 어떻게 이 홍수를 누가 좀 다스릴 수 있는 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신하들이 곤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곤. 예. 곤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이 곤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치수 말하자면 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이제 담당 관리로서 임명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임금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순임금 시대가 또 도래되는데 그 순임금 시대에도 역시 대홍수가 아주 빈발했기 때문에 이제 순임금은 이제 당시 상국으로 모시던 이제 조선, 말하자면 우리 이제 배달국이죠. 이제 말하자면 조선에 이제 도움을 청하러 이제 우라고 하는 관리를 보냅니다. 우라는 관리는 이제 고조선으로부터 이제 오행치수법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받아와서 이제 참 나름대로 중국의 땅덩이 황하 유역의 땅덩이의 치수 물을 이제 잘 정리해서 뚝을 막고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말하자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원리, 말하자면 오행의 원리, 말은 서로 상생상극의 작용이 있고 또 상충상외의 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 많다 그러면 그 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제방을 쌓는다든가 토국수의 관계니까, 금생수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돌을 이용해서 이제 제방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는 방법인데 사우디간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시대에까지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도움으로 해서 큰 물 난리를 피했다라고 이거 뭐 사마천의 사기에도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물의 난을 피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움을 받은 나라가 당시에는 고조선이다. 당시 고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먼저 시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할 때에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을 안 해요. 이제 더 폭넓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삼황오제라고 했는데, 삼황오제라고 하는 말은 어제 설명드린 태호복희 씨를 하고 염제신농 씨, 황제헌원 씨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제일 위에 태호복희 씨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태호복희 씨가 배달국의 5대 왕의 자손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기록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가져가잖아요. 필요하니까. 염제신농 씨, 염제신농 씨는 제가 좀 자세한 어떤 기록을 못 찾았고, 황제헌원이는 이 헌원이가 누구냐면은 배달국의 14대 왕이 자오지천왕, 치우천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죠. 치우천왕이 이제 당시에는 동두철액이라 그렇게 묘사를 해요. 말하자면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까 구리로 얼굴을 다스리고, 동두. 그 다음에 철액, 철로 말하자면 이 철갑을 입었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어떤 기술로 해서 말하자면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철갑을 두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와 싸운 헌원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70번 싸워서 70번 다 졌다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이제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치우천왕마저도 자기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의 책들은 삼황오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삼황오제라고를 자기들 조상으로 해서 아주 뚜렷하게 내세우진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전부 다 우리 조상이다. 치우천왕마저도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러죠. 제가 이제 우리가 2002년도입니까? 그 우리가 월드컵 그 4강에 할 때 그 붉은 악마들이 그 붉은 옷을 입고 이 얼굴, 말하자면 모양을 말하자면 뿔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그 모습으로 응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구를 묘사했느냐 봤더니 치우천왕을 묘사한 겁니다. 그게. 치우천왕.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조상님들의 그 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툭 어떤 인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뒤로는 말하자면 황소뿔 같은 그런 이런 동두천의 그 치우천왕을 묘사하는 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역사이면서도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혀서 또 그것이 진실인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또 누군가 나서서 또 나라를 구하지 않겠어요? 역사를 구하는 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고난의 어떤 그 시기에 말하자면 뭐 500년 전에 그 임진왜란 같은 때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강산을 지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도 또 어느 분이라도 나서서 누군가 역사를 되찾아오는, 우리가 제대로 그 배달국의 자신인 것을 밝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또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법이라 그러죠, 역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법이란 말하자면 달력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역법이라 그러는데, 이 태호 복희씨가 이제 참 중국 놈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 조상이라고 아주 우기는데, 하여간 그것은 좀 웃기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고, 하여간 이제 배달국의 우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졌답니다. 우사란 비와 물을 관리하는 그 배달국의 관직이죠. 환흥시대의 그 배달국은 물을 관리하는 치수, 말하자면 이제 도로라든가 치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근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서량지 교수라는 분이 역법은 동이가 창시자이고 소호 이전부터 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주 또 말을 했네요. 말하자면 이제 동이란 우리 한족들, 우리 고조선의 그 나라를 저희들이 이제 상국으로 모셨는데 어쨌거나 자기들로서는 인정 못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의 사상에 젖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막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동이가 역법의 창시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학자로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어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교수 필장복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중국 인종 북내설, 즉 말하자면 중국 인종은 북쪽에서 왔다. 그럼 북쪽이 어디예요? 고조선이고 고조선 이전 같으면 배달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말하자면 중국의 모든 시들은 우리 배달국에서 파생된 나온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또 이분도 필장복 교수가 또 얘기를 했죠. 동양인들의 오행관념이 동의에서 창시되어 계승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정리해 보면 자기들도 낯간지럽게 말하자면 지금 남북공조나 뭐다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의 현재 북한의 평양성 있죠. 평양.
사실은 그 평양이 옛날엔 평양이 아닙니다.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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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냥 신라 시대 때까만 해도 남경이라고 했지, 남경. 예, 남경이라고 하는 그 남쪽의 도읍이다라고 했지, 평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답니다. 신라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역사를 갖다가 우리 한반도에다 몰아 넣으려고 보니까, 실상 이제 평양성은 지금 저 그 북쪽에 지금 말하는 길림성 그쪽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모든 걸 한반도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주 자기들이 그 역사를 왜곡하고 막 강의 이름을 바꾸고, 예, 그러죠. 그러나 자기들이 다 바꾸겠어요? 강들의 이름? 지금도 옛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던 강의 이름들, 제가 이제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깊이 공부 안 해도 그냥 툭툭 나옵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떳떳하다고 해서 하늘을 가리려고 하겠지만, 하늘이 가리니까 손바닥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모든 중국의 문화와 문명, 예, 모든 문물은 우리 옛 고조선에서 다 파생돼 나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산동반도라든가 저 밑으로 내려와서 홍콩이라든가 뭐 샹하이 같은 이런 지역까지도 전부 다 옛 우리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원터의 땅들이, 백제의 땅이 거기에요. 산동반도 그쪽으로 쫙, 거기서 그 지금의 북경까지, 북경 바로 앞에 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남경 쪽으로 내려오면은 홍콩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다 신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토의 그 고구려가 망함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 땅마저도 그냥 다 역사를 갖다가 그냥 전부 다 몰아서 한반도 다 그냥 집어넣은 거지요.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면 그 황선벌 싸움의 그것이 우리의 황선벌이 어딘가 해서 익산 저쪽에 그쪽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아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명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여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민족이 갈라져 나갈 때에, 그러니까 저 파미르고원에서 바이칼 호수에서 이제 그 삼국 삼성 시대의 신들의 시대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갈려져 나가죠. 시안으로. 시안이 어디에? 저 안에 내륙이 있잖아요. 예. 시안이라는 땅으로 자기들 나가면서 그 이제 한 파가 이제 갈려져 나간 거죠. 하여간 참 역사를 알고 들여다보면 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많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평화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데, 평화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요, 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또 그 힘을 쌓아서 그들을 이겨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 많은 수만리의 땅들을 다 중국 놈들한테 뺏기고, 그나마도 지금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중국 놈들한테 쎄쎄쎄쎄 하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뒤통수 갈겨버려야지, 그럼 새끼들은.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참 서울역을 한번 다녀올 길이 있었어요. 거기는 내가 왜 갔느냐 하면, 이제 제 오랜 친구가, 참 10대, 20대를 살던 그 친구가 말하자면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이 닿았어요. 참 세상은, 예, 얼마나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는 좌우지간, 예, 제가 이제 승복 입고 참 사는 입장에서 잘 밖에 나가진 않는데, 야, 이 친구야, 그러면
얘기를 그 전화기 듣는 순간에 바로 딱, 누구? 알겠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름이 대통인데, 어릴 때도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렸죠, 대통이라고. 그래. 야, 나 대통인데 너 누구 아니냐? 이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 왜? 너 어디 있다더니, 그래? 나, 며칠 날, 몇 시에, 나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너 좀 한번 나와줄래? 나갈게.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참, 시내에 나갈 어떤 일들이 많지 않고, 또 잘 나다니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역을 가는데, 야, 참, 서울역의 모양들이요. 옛날에 서울역, 우리가 참, 좀 뭐랄까, 좀 헐렁하다 그럴까? 예, 아니더라고요. 지금 갔더니, 와, 정신없더라고요. 또 주변이 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옛날에는 참 서울역 앞에서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참, 봉사 흉내랄까?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이쪽 한진고속도로 그냥 무단 횡단을 했습니까? 예. 참 이건 아주 싫어합니다. 예, 싫어요. 그만큼 서울역이 자주 다녔었고 좀 많이 돌아다닐 때는 눈에 익었는데, 아이고, 지금 서울에 갔더니요. 없어요, 없어. 기억나는 물건이 없어요. 정말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장의 인파들이, 정신없이 오가요? 참. 역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요. 천태만상이에요. 나처럼 오랜만에 사람 만나러 간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서 참 노숙하시는 분들도 좀 도로도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하여간 그날 내가 서울역에 가서 참 많은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새삼 내가 아주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나라에 살면서도 수도 서울의 중심부 서울역을 거의 한 20년 이 정도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친구하고 이제, 느닷없이 이제 참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한 30년 넘은 세월이죠. 그 이제 봤더니, 여기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참, 친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와요.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일 때 사람들이 몰리죠. 저도 이제 가까운 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언제 나왔는지 딱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딱 아주 옷 정장 입고 오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몰라보죠. 그런데요, 저 멀리서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야, 이제 좀 세속을 떠나서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좀 생활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디 말하자면 이제 그 친구는 머리만 찾아봤겠죠. 그게 머리에서 스님이 있으니까 그냥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나? 야!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들이 얼마나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30년도 넘은 세월인데, 그렇게 이제 오는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남미 쪽이니까 약간 까무잡잡, 뭐 이렇게 완전 니그로는 아니고, 약간 황인종보다는 약간 좀 이 짙은 색 정도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검은 색깔은 아닌데, 그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 만났으니까 우리 남대문 시장 가서 한번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가면서 이제 부인하고, 부인도 한국말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많이 여러 번 다녀갔답니다.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 대학교를 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참 나를 만나서 했더니 내가 또 누구예요?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암수,
육자법에 대한 그 심취에 빠져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물어봤죠. 야, 너 저 생일이 어떻게 되냐? 너 그랬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래? 너는 암놈이구나. 내가. 그런데 부인을 물어봤죠. 그런데 부인은 뭐 이제 그 양력으로 해서 날짜 따면 양력으로 계산, 음력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봤더니 부인은 그 일주가 신해 일주예요. 신해 일주. 말하자면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나이니까 가을이 일을 하니까 이제 봄인 태어난 해는 필요 없고 또 여름인 태어난 달도 필요 없고 이제 태어난 날의 가을 아니에요. 그 태어난 날에 보니까 이제 일주가 신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랬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암놈 순놈이 뒤바뀌었구나 내가. 그래도 뒤바뀌어서라도 잘하는데 잘 살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부인이 그걸 물어봐요. 왜 자기 보고 순놈이라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참 그날 참 친구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좀, 야, 너 뭐 호텔이고 지랄이고, 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제가 끌고 왔죠. 예, 집으로. 예, 또 이제 요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내가 서울역 가서 그날 놀랬고, 세상은 변하는 놈이 대장인데, 그날 아주 참 서울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 근자에 또 세월이 또 흘렀죠.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또 많이 변했겠죠. 예,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놈이 대장이고, 거기에 응해서, 함께 화해서, 예, 내가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 세상을 온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